안녕하세요. 오늘 AWS 소개 및 모바일 앱 산업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드릴 사업개발팀의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먼저 AWS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아마존의 미션은 지구상에서 가장 고객 중심적인 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은 경쟁에 포커스를 맞춰서 세계 1등을 목표로 삼습니다. 어떤 기업들은 주주의 이익을 중시하면서 시가총액의 극대화를 목표로 삼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기업들은 임직원의 복지를 강조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다니고 싶은 기업이 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마존이 집중하는 것은 바로 고객입니다. 모든 회사들이 고객 중심적인 회사가 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마존은 아예 미션 스테이트먼트에 이런 부분을 선언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고객 중심적인 회사가 되겠다라고 한 것이죠. 원래는 화성 탐사 서비스까지 준비 중인 제프의 회사이니까 은하계에서로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아마존 직원도 있습니다만 화성인이 존재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구상에서 유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이 문장 뒤에는 많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고객 중심적인 회사가 되겠다. 전자상거래 사업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고객 중심적인 회사가 되겠다. AI 스피커 영역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고객 중심적인 회사가 되겠다. 클라우드 컴퓨팅 영역에서. 다시 말해 저희의 미션은 특정 산업, 기술, 지역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객의 니즈, 불만 사항이 있는 것이라면 어떤 사업도 사업 영역으로 확장해 나갈 수가 있고 거꾸로 정해진 사업 영역에서 달성해야 할 목표도 명확한 것이죠. 그렇다면 아마존은 왜 고객을 선택하였을까요? 보시는 내용은 제프 베조스가 2016년 쉐어호더 레터에 쓴 내용입니다. 고객들은 언제 어느 때나 심지어 행복하다고 느낄 때조차 불만을 표시한다는 것이죠. 아마존은 이러한 고객들의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혁신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이라는 키워드를 선택한 것입니다. 아마존이 기술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저희는 기술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고객 중심에 놓고 그 해결책을 제시할 때 기술을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아마존은 미션 스테이트는 있지만 비전 스테이트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 영역 측면에서 미래 비전이 있는데요. 마스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앞서 은하계에서라는 말을 안 썼지만 마스라는 즉 화성이라는 약자에서 역시 창업자의 우주에 대한 집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M은 머신러닝, A는 오토메이션, R은 로보틱스, S는 스페이스입니다. 아마존은 전자상거래 기업이 아니라 테크놀로지 기업입니다. 아마존은 처음에 소프트웨어 같은 부분에서는 추천 서비스나 AIML 역량의 부분에서 처음으로 먼저 시도를 하였습니다. 또한 원클릭 결제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최초로 개발을 해서 한 번에 바로 결제할 수 있는 그런 UI 역량도 키워왔습니다. 또한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저희 풀필먼트 센터의 키바 시스템과 같은 로보틱스를 활용해서 물류 혁신을 이루었고요. 에코, 킨들, 파이어 등 디지털 디바이스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IT 구축 운영 부분에서 X86 기반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구축 역량을 키워왔고 블랙 프라이데이 등 간단한 인프라 운영 역량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아마존은 IT 구축 운영 부분에서 굉장히 큰 페인 포인트를 갖고 있었습니다. 초기에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상황에서 IT 수요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였고 어려워서 이를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또한 하드웨어 인프라는 초기 투자 비용이 발생해서 많은 카페스 비용을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수요 대비하여 공급이 부족할 경우 가동률이 저하되면서 그만큼 엄청나게 큰 기회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용 가능한 범위를 초과할 경우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면서 고객들의 불만은 증가하여 이 역시 비즈니스 영향에 미쳤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마존은 만약 인프라에 투자를 하고 온디맨드로 IT 자원을 제공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AWS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6가지의 효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초기 선투자 비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정 비용을 가변 비용으로 대체하면서 미리 서버를 구매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운영 비용 절감입니다.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로 인한 지속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탄력적인 운영 및 확장입니다. 필요 용량에 대한 예측 불필요하기 때문에 수요에 맞춘 유연한 확장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속도 및 민첩성입니다. 수분 만에 인프라 구축을 가능한 것이 되고, 그다음에 빠르게 변화에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비즈니스에만 집중이 가능합니다. 혁신을 위한 다양한 실험 같은 것을 가능하며 불필요한 인프라 관리 업무가 제거됨에 따라서 비즈니스에서만 집중이 가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확장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글로벌 서비스를 구현할 수가 있으십니다. 다음은 아마존 사업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프 베조스가 냅킨 혹은 메모 용지에 그렸다고 해서 한국에서는 냅킨 전략으로 더 유명한 아마존 그로스 플라잉 휠인데요. 우선은 고객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책으로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던 전자상거래 사업이 지금은 승용차까지 판매하는 에브리띵 스토어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객에게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면 고객 경험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아마존의 제품과 서비스는 대부분 인터넷 기반의 플랫폼 서비스이다 보니 고객의 사용 증가를 트래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당연히 높아진 고객 만족도와 경험치로 트래픽도 급증하게 되겠죠. 그런데 고객이 모이는 곳에 상인이 모이기 마련인데요. 이미 아마존 전자상거래 사업부, 정확히는 컨슈머 디비전의 매출 중 50% 이상이 아마존 서드파티인 셀러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AWS도 마찬가지입니다. AWS 마켓플레이스에 1,500여 개가 넘는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7,000여 개 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에게 훨씬 더 넓어진 선택지를 제공해 드립니다. 이렇게 갖춘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저희는 강력한 원가 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익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이를 가격하락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리적인 가격의 넓은 선택지를 제공해서 다시 고객 경험치 또 트래픽을 높이면서 전체 에코시스템을 키우면서 규모를 키워나가는 것이 AWS를 포함한 아마존닷컴의 모든 사업부의 사업 모델이자 사업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업 모델의 구축을 위해서 저희가 어떤 경우에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고객 감정의 밸류 프로포지션에서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입니다. 같은 제품과 서비스를 더 많은 돈을 주고 살 고객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택지입니다. 고객에게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면서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컨비니언스, 편의성입니다. 복잡한 프로세스를 간소화해서 고객 경험치를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AWS는 지속적으로 계속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서비스를 출시를 하고 있고 이전 CEO였던 앤디 제시 같은 경우에 AWS를 쓰지 않는다는 것은 고객 니즈에 따라 매년 출시하는 수천 개의 신규 서비스와 피처를 쓰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AWS 사업 현황 및 미래 전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020년 기준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에서 마켓시어 51.8%로 업계를 리딩하고 있습니다. 2위부터 5위까지 4개사 합산치가 23.1%인데 2배가 넘는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희 아마존닷컴의 전체 시가총액이 환율로 고려하면 1,000조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모 분석기관에 따르면 이 중 AWS가 기여하는 비중이 43.6%, 즉 AWS가 별도로 분사하면 450에서 500조 정도의 시총평가를 받을 거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 작년 매출이 30조가 좀 안 되는데요. 이 기관의 분석에 의하면 AWS 매출은 앞으로 7년 후인 2026년에 177빌리언 달러, 200조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AWS 성공 요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혁신 속도, 가장 다양하고 깊은 수준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가장 큰 에코시스템 등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다른 업체들이 따라올 수 없는 부분은 각 산업별 선도 사업자들과의 오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초기부터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애는 오해받을 각오를 하고 해당 시장에서 가장 먼저 뛰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AWS 클라우드 컴퓨팅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네블러 활용이 되고 있는 이유는 DT에 가장 필요한 이머지 테크를 지속해서 제공하고 있고 또한 클라우드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연산하고 관리하는 가장 효율적인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DT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파트너사들의 솔루션을 사용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AWS 클라우드는 다양한 이머지 테크를 출시하면서 각 C수의 페르소나에 맞게 DT에 활용하고 계십니다. 신사업, 마케팅, 고객관리, 상품기획 차별화, R&D, 제조, SC 오퍼레이션, 비용 최적화 등 각 밸류 체인별로 모든 부분에 적용해서 DT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모바일 산업의 트렌드 및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는 모바일 퍼스트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 많은 기업이 모바일 퍼스트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증가와 함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인터넷에 액세스하는 사람들의 증가로 인해 발생합니다. 소비자들은 콘텐츠 소비, 네트워킹, 쇼핑 및 회사 및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을 위해 모바일 퍼스트 행동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기업들이 모바일 퍼스트 행동에 영합할 것을 기대하며 기업들은 이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말까지 앱스토어에 400만 개 이상의 앱이 게시되었으며 204개의 글로벌 다운로드가 이루어졌고 120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MZ 젊은 세대들은 브랜드와 기업들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갖기를 원합니다. Z세대는 밀레니얼 세대를 제치고 2019년 말 인구의 약 32%를 차지하는 가장 큰 세대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60%의 Z세대는 다른 어떤 인구 통계보다 사용자당 모바일 세션이 더 많습니다. MZ세대는 1조 달러가 넘는 직접 소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밀레니얼 세대의 모비량 소비량이 이제 라이브 TV 소비량을 넘어섰다고 컴스코어라는 곳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작동 방식에 대한 고객의 기대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앱에서 더 많은 것을 기대했지만 품질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인내심이 부족했고 점점 더 많은 소비자들이 앱 경험을 통해서 놀라움을 느끼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앱은 항상 작동을 해야 하고 빠르고 핵심 기능이 있어야 하며 유연한 로그인을 제공하고 보안을 제공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모든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앱 출시의 치열한 경쟁과 매출 잠재력 증가로 인해 개발 속도와 앱 차별화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세 가지 분야에 걸친 혁신으로 인해 애플리케이션 개발 환경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앱 개발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 세 가지 혁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빅데이터 및 개인화입니다. 앱은 더 많은 대상을 지정하며 데이터를 활용하고 더 개인화된 경험과 추천 사항을 만들어서 복잡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중장치, 다중매체입니다. 앱이 모바일, 웹, IoT를 아우르고 다양한 디바이스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AI ML입니다. 고객은 여러 기기에서 뿐만 아니라 음성, 챗봇 및 다국어와 같은 새로운 상호작용을 통해 앱과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우선 전략으로 전환해야 하는 압박감, 고객 기대치 및 새로운 기술 혁신 등을 고려하여 혁신적이고 성능 좋은 애플리케이션을 신속하게 출시를 하려면 추가 품목 목록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안, 온라인, 오프라인 액세스 및 개발 비용과 같은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앱을 개발, 배포 및 채택하는 데 있어 또 다른 복잡성을 가중시킵니다. 궁극적으로 방금 살펴본 모든 정보, 모바일 성장, 소비자 사용 동향, 기술 혁신은 고객이 모바일 앱 전략 및 개발 프로세스를 개발할 때 갖는 세 가지 주요 요구사항, 속도, 혁신 및 성능으로 이어집니다. 오늘날 모바일 및 웹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려면 혁신적이고 차별화되고 고성능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야 하며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즐거운 고객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고성능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AWS는 가장 광범위하고 깊은 수준의 기술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뿐만 아니라 분석, IoT, 모바일 서비스, 머신러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을 해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AWS는 전 세계 24개 리전 76개 가용 영역을 보유하고 있어서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실 경우에도 바로 서비스를 런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 웹 고객의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신사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신사는 지난 2년간 비즈니스가 2배 이상 성장하고 브랜드도 3,000여 개에서 6,500여 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늘어나는 데이터를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아키텍처였으며 모든 면에서 2배 이상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해서 어려웠습니다. 간단한 매출 조회조차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운영의 복잡성도 증가하였습니다.
사진 포함된 후기가 약 2만 건씩 매일 새롭게 등록되고 있습니다. 등록건 지급을 위해서 검수는 거래액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고객과 입점 브랜드 증가에 따라 비즈니스 요구 사항도 다양해졌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10에서 20대 남성 고객이 주였지만 입점 브랜드가 많아지고 세그먼트가 다양해지면서 다양한 레포팅 추출이 필요하였습니다. 성장에 따라 비즈니스 요구 사항이 커지면서 세 가지 데이터 프로덕트를 해결해 왔습니다. 세 가지는 개인화 추천과 FC 메시지 타겟팅, 셀프 BI입니다. 먼저 개인화 추천 서비스입니다. 자체 개발한 모델을 통해 개인화 추천을 서비스하고 있었고 지난 가을 아마존 퍼스널라이즈를 사용을 해서 두 모델 장점을 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을 통해서 모델링하였습니다. 노출, 클릭, 구매와 같은 피드백을 아마존 키네시스로 수집하고 A/B 테스트해서 모델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장바구니 상품 상세 고객 유입에서부터 이탈할 때까지의 사용자 여정에 맞는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이탈률이 50%로 감소하고 구매 전환율은 2배로 증가하였으며 상품 열람률은 7.7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후기 자동 검수입니다. 매일 2만 건의 사진 리뷰가 올라오고 있고 적립금 지급 기준에 맞는지 검수가 필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거래액이 증가함에 따라 검수량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자동 검수 모델 개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후기로 올라오는 이미지 자동 라벨링을 통해 시간을 단축하였고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를 사용하여 자동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후기 50%를 자동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정확도도 97%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후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도 대응 가능한 환경이 구축이 되어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BI 셀프 서비스입니다. 비즈니스가 고도화되면서 조직이 다양해지고 해당 조직의 목표에 맞는 보고를 하는 게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아마존 EMR을 통해 오로라와 S3에 저장하고 아테나를 통해 조직에 맞는 데이터를 셀프 서비스 BI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레포트를 MWA로 슬랙과 연계해 사내 여러 조직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신사에서는 데이터 아키텍처의 개선이 있었고 여러 서비스를 통해 할 수 있었습니다. 양적으로 많은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졌습니다. 또한 질적으로는 좋은 데이터 환경을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AWS가 다양한 서비스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는데요. 워크플로우 관리에서부터 스토리지, 분석, 머신러닝 등 각 비즈니스 목적별로 AWS 제품을 적절하게 적용하여 활용했습니다. 무신사는 이에 멈추지 않고 다양한 분야로 DT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품 추천뿐만 아니라 배너와 콘텐츠 영역으로 추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아마존 포캐스트를 사용하여 수요를 예측하고 재고 효율적 관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상품의 수많은 정보가 이미지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존 레코그니션을 활용을 해서 상품 이미지로부터 속성 정보를 추출하여 고도화된 상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신사는 앞으로 지속해서 혁신해서 테크 이커머스 플랫폼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켓컬리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그리고 고객 데이터 보안을 더 높이기 위해서 2018년 AWS로 아이디어 CC를 이전하였습니다. 코비드로 인해서 집에서 요리를 해먹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EC2 및 RDS 사용량이 3배가 증가되었으나 AWS의 확장성 덕분에 대응이 가능하였습니다. 사용자 트래픽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서비스 운영을 위해서 MSA 아키텍처로 리빌드하였습니다. MSA 변환에 따라서 더 많은 트래픽을 효율적이면서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실시간 개인화된 추천 시스템을 구현하였는데요. 더 많은 사용자 유입과 장바구니 사이즈가 모두 증대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고객의 나이, 사는 지역 및 다양한 정보를 조합해서 초개인화된 제품을 구체적으로 추천하는 것이 목표였는데요. 가장 성공한 추천은 각 지역별로 많이 주문하는 상품을 빠르게 분석하여 소비자들에게 제품 추천을 한 결과 구매율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요 예측 기반의 재고 관리 최적화를 진행하였습니다. 비즈니스가 성장함에 따라 SKU 증가로 인한 관리에 어려움이 생겼는데요. 신선식품 특성상 리드 타임이 길면서 유통기한이 매우 짧기 때문에 정교한 수요 예측을 통해 최적화된 재고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로 수요 예측 모델링 및 이를 재고 관리에 적용하여 MD의 업무 간소화를 하여서 비용을 감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객 리워드 평가 프로세스를 자동화하였는데요. 기존에는 고객에게 리워드 포인트를 적립해주기 위해서 직원들이 수동으로 검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마존 세이즈 메이커를 사용을 해서 모델을 개발을 하고 훈련을 시켜서 자동으로 리워드 포인트를 적립하고 부적합한 리뷰 이미지를 발견하면 직원들이 다시 검증하는 것으로 해서 비용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